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구스TV의 송미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둔 올해 90세가 되신 할아버지 집안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목처럼 돈벼락 맞은 집안의 엉망진창 가족 이야기입니다. 왜 엉망진창 가족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젊어서 할아버지가 유리 관련 제조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벼락을 맞으셨거든요. 뭐냐면 할아버지가 공장을 지으려고 예전에 뭐 몇십 원 할 땐가 아무튼 엄청 쌀 때 동탄에 땅을 사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택지 개발로 수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서울에 큰 빌딩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아마 땅도 여기저기 더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 갖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돈이 많은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바람기는 타고난 분이었어요. 근데 좀 저는 의아했던 게,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우는데 부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잘했다고 하진 않겠지만 그냥 다 인정해 주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아버지는 자식한테 한 번에 재산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90이 넘었어도 자식한테 다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아직도 움켜쥐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미운 털 박혀가지고 자기 상속 금액이 깎일까 봐 눈치를 보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이 집안의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하고 고개를 뭐 끄덕끄덕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할아버지는요, 25년 전,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나이 60대 때부터 할아버지는 부인 말고도 3명의 첩을 거느리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예, 근데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뭐라고 뭐 말을 못 하시기도 했지만, 그 부인은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남자가 돈 있는데 다 바람 피울 수 있지 라는, 뭐 유고 조선시대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3명의 첩과 대놓고 바람을 피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 할아버지의 데이트 상대를 제가 파트별로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일단 한 여자는 섹스 상대였어요. 그리고 한 여자는 데이트 상대,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똑똑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은 골프 치고 놀고 뭐 흥이 많은 여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여자였죠. 그런데 이제 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여자는 계속 바뀌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속궁합이 딱 맞아서인지 그 섹스를 즐기기 위해서 만난 그 여자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할아버지가 60대 때 여자들 나이가 40대 내지는 한 명은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여자들과의 나이 차이는 계속 20살 이상이 난 셈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요, 법인으로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딱 만나면 차를 줘요. 그래서 그 법인으로 구입을 해서 차를 주는데, 그 여자와의 관계가 끝나자마자 차를 회수를 하죠. 그래서 참 차도 좀 주지 왜 안 주나 뭐 하는 얘기를 우리끼리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생활비는 당연히 지급을 하는데요, 생활비 지급도 같은 금액으로 안 하시더라고. 그 여자의 어떤 그레이드가 혼자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나눠 가지고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섹스를 엄청 좋아하시니까 첩을 3명을 두셨겠죠. 그래서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뭐 정력제로 좋다는 뭐 건강식품들 진짜 많이 몇 가지씩 해서 드셨어요. 기본이 개소주라네요. 네. 개소주는 물론이고 심지어 뭐 멸치똥이 정력에 좋다나 봐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멸치똥이 정력에 좋다고 멸치똥에다가 온갖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그걸 환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드시기도 하고 병원에서 이제 처방 받잖아요. 비아그라나 뭐 시알리스나 이런 것들 먹어가면서 일주일에 3~4번씩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섹스 파트너인 여자는 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아파트도 사주고요. 시내에 있는 그 본인 소유 큰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하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까지 차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계까지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생계까지 해결을 해준 거죠. 근데 이제 그 건물은 그러니까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건물이고 부인도 알고 있고 자식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건물에 큰아들 회사가 있어요. 예, 근데 다들 뭐 어쩌지를 못하고 그 스크린 연습장을 그냥 인정하고 용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첩이라는 이 스크린 여사장과 본처나 본처의 자식들이 같은 빌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칠 때도 있죠. 네, 뭐 절대 서로 아는 척 안 하고요. 심지어 서로 싸우고 개땡땡 소땡땡 하면서 아주 욕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여자가 너무 밉겠죠. 스크린 그 연습장은 그렇다 쳐도 할아버지가 혹시나 다른 재산까지도 이 여사장에게, 그러니까 첩에게 넘어갈까 봐 아주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 사연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면서 이제 그 건물 앞을 가끔 지나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고 그 할아버지를 떠올리고 여자들을 떠올리죠. 이제 할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90이 되었잖아요. 90이 넘었으니 맘처럼 욕구는 있으나 몸이 따라주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섹스 파트너라고 하는 스크린 여사장과의 만남 횟수는 줄었어요. 대신 같이 놀아주고 대화하는 여자 2명을 따로 두었죠. 그래서 요일을 정해서 만나더라고요. 네, 일주일에 기본을 한 번으로 하고 뭐 한 번씩 더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일별로 만나면서 그 여자들한테는 3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이러면 이제 그 자식들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제가 할아버지한테 아들 2, 딸 1명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그 큰아들은 아버지 건물에 이제 자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견기업의 대표고요.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 건물을 이제 관리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관리하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아버지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바람둥이여서 그런지 돈벼락을 맞아서 그런지 자식들도 모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부인이 있고 일남일녀 그 자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30대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요. 거기서 애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2집 살림을 하면서 일주일은 강남에서 살고요. 일주일은 용산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작은 아들 역시 80년대에 그런 게 있었다네요. 강남에 칠공자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 노는 사람들 다 알았대요. 그러니까 다 알 정도로 재벌 2세들하고 엄청나게 놀러 다녔답니다. 근데 뭐 그 버릇이 바뀌겠어요. 결혼을 하고도 매일 룸사롱에 도박에 여자와 노는 게 그 사람의 일상이래요. 근데 부인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부인은 그냥 지가 늙고 힘없어지면 집으로 돌아오겠지라고 이제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그랬대요. 다 좋은데 애는 만들어가지고 오지 말아라 라고 약속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2에 딸 1니까 딸은 요조숙녀로 잘 있을까요? 딸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요. 얼굴은 그렇게 미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명품으로 칭칭칭칭 감고 다니니까 세련미는 있죠.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이 딸은 남자가 없으면 허전해서 하루도 잠을 못 자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를 엄청 밝혔어요. 그래서 왜 그 여관에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검문으로 걸렸어요. 근데 뭐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에 돈을 써가지고 퇴학을 면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거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전학 가고 뭐 하고 이러면서 대학 진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이 남자 저 남자 동거하고 헤어지고 뭐 만나고 이러면서 있다가 이제 엄마가 27살에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시집을 갔죠. 시집을 보냈죠. 근데 시집을 가고 몇 년이었지? 그러니까
7년? 예, 한 결혼 생활 7년 만에 여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죠. 또 다른 남자하고 또 동거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한 6개월 만에 또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36살에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앞불싸 남편이 바람을 폈네. 그러니까 재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결혼 4년 만에 또 이혼을 했습니다. 정말 복잡한 인생을 사는 여자였죠. 그러니까 딸내미였죠. 이 여자는 첫 번째 남편하고는 딸 하나를 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하고도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애들은 다 친정엄마가 지금 키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풍이 이상한 건지 이런 상황 자체가 다 익숙한 건지 자식들이 바람을 펴도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이런대요. 야, 남자는 돈 있고 젊으면 다 바람 펴. 그냥 참고 살아.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어이없게도 사위가 바람을 핀 걸 이제 들켰을 때는 딸한테 곧장 이혼해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그러니까 이남 일녀 모든 자식들까지 바람에서 시작해서 바람으로 끝나는 인생인데요. 이것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 할아버지 가족을 싫어하는 이유는 하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돈으로 갑질을 해가지고요.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그 집안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집안을 이제 지켜보면서 어찌 보면 돈에 대한 저의 가치관이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돈 좋아하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 또한 예전에 굉장히 부자의 삶을 동경했고요.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저 부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고. 그런데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 집안 식구들을 보니까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고 행동도 거칠고 정말 입만 열면 욕이에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하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부터 가족들 다 웃는 사람이 없어요. 인상 잔뜩 찜푸리고 다니니까 아무도 뭐 주변에서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누가 자기한테 친절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재산을 탐내고 저러는 건가? 돈이나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오해를 하니까 일단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동네에서 술도 안 먹어요. 뭐 이상한 사람들 달라붙는다 해가지고 술도 저기 멀리 가서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자들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저한테는 아주 좋은 교훈을 주신 분들이죠. 자, 여러분, 이 콩가루 집안 얘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부러우신가요? 저는 부럽지 않더라고요. 이상 여러분들에게 재밌으라고 한번 웃으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송미정의 연애고수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섹스 없는 중년의 결혼 생활은 불가능할까요? 좋은 남자와 여자는 왜 그렇게 없는 거죠? 3번 만나면 섹스를 해야 한다네요? 정말 사실인가요? 모든 중년은 로맨스를 꿈꿉니다.